자, 오늘 75, 76 일단 진도 나갈 건데 빈칸이 좀 어렵잖아. 빈칸 문제가. 근데 빈칸 풀 때 어디를 본다? 첫 문장 빈칸 뒤 없으면 앞이에요. 이게 국어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문제 푸는 요령, 그러니까 수업 전 단어 시험 쳤나? 75, 76? 수업 전 단어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하루에 2개씩 진도를 나갈 거니까 요 두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근데 첫 문장 빈칸 뒤 없으면 앞. 그 첫 문장에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 동사가 뭐지? 동사 접속사. there is. 요거는 같이 보잖아, 그죠? 있다. 그 다음 why 체크해야 되지. 이거는 접속사니까 why. 그 다음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요라면 가닥이 잡히잖아. 얘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과학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이유가 있다. 틀이 잡혔지? 자, 그러면 용절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가닥 잡혔으니까 보자. 많은 필라소퍼즈, 철학자들에 의하면, 따르면. 철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제 다 해놨으니까 과학이 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골자는 안 바뀌었잖아. 과학이 여기서 우리 알아둘 거 시험에도 나왔던 게 neither A nor B 뜻이 뭐냐 그거였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every 들어가는 거 이거 지금 부분 부정이거든. 문법 나오는 거 한 개 한 개 다 익혀놓으면 부분 부정은 간단해. 모두 항상 둘 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을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나은이가 해석해보자. 보스 자, 방송 보는 친구들도 요거 해석해보세요. 요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의미가 뭘까? 그들 모두 한국인이 아니다. 자, 방송 보는 친구들도 답을 해보세요. 자, 한국인들의 90% 이상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 둘 다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러면 2명 다 한국인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알고 들어가 볼까? 영어에서는 헷갈리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두 항상 둘 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not을 쓰잖아, 그죠? 물론 여기에 never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쓰잖아? 그럼 이거는 부분 부정이야. 부분만을 부정한다는 거야. 모두는 all이나 every잖아, 그죠? 항상은 always거든. 둘 다는 both야. 부분 부정인 거예요. both에다가 not을 붙이면 부분만 부정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아니다. 대박이지. 이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히 다 부정은 어떻게 하냐? 완전 부정. 모두라는 단어 대신에 완전 부정은 no를 쓰거든요. 이건 하나도 아닌 거야. 또 always의 부정은 never이에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는 뭐뭐가 아닐 때도 있다. 이 얘기.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둘 다 뭐뭐 아니다. neither. neither A nor B. not either A or B. 그때 수업 해줬잖아, 그죠? A, B 둘 다 아니다 할 때는 neither 이렇게 쓰고. 이걸 틀을 머릿속에 딱 잡아 넣어야 돼.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그들 둘 다 한국인 것은 아니다인데 one is Korean이지. 한 명은 한국인 맞아요. 하지만 the other 둘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니까 나머지 한 명은 isn't 이라. Both of them are not Korean은 그들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 아니다 이 의미예요. 알았나? 자, 그래서 이것도 not every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 뜻이지? 첫 문장 파악했으면 이게 이 글의 거의 주제야. 주제라고 생각하고 빈칸 들어가 볼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since 접속사 since 들어갔을 때 뒷문장이 완료가 아니면 완료가 아니잖아. 현재 완료면 since는 이래로인데 현재 완료가 아니면 since는 때문에야. 때문에 자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 해서 that 뒤에 거가 따라온다. since can explain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거든. that 뒤에 거라는 말이 따라온다. 요 말 뜻 정확히 해보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유추. 아무것도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these 법칙은 어떤 건지 앞에 있어야 찾아야 되겠지. 이런 법칙은 가리키는 거. 이런 법칙과 원리는 뭔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자체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너무 성급하면 일단 여기는 X. 아무것도 자체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법칙과 원리가 뭔지는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런 법칙과 원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여기도 오늘 필기 들어갈 게 좀 있는데 however 뭐치고 그 다음 can explain이고 그 다음 문장의 진짜 동사는 gives가 아니라 will have to make use. however much 이것도 틀 잡아 놓자 우리. how만 있으면 방법이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 how만 있으면 how 다음에 형부는 얼마나 how 형부는 얼마나 however 형부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how는 방법이나 과정 how 형부 얼마나 이거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편해요. however 형부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참 요거 알면 여기에 however much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거거든. 그러면 however much가 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게 뭐냐면 더 science가 주어고 있지 can explain이 동사니까는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파악됐지? 그것도 미래과학이다. 선생님 어제 뉴스 봤는데 암치료 지금 무슨 암이더라 그게? 한 가지 무슨 특정 암에 지금 전립선 암 남자들 전립선 암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 왜 제일 처음에 생겼던 컴퓨터가 방전체 하나를 다 차지했던 거 들어봤나?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 그러잖아. 지금 그 기기가 그런 정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대. 중입자 치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암세포만 찾아서 표적으로 다 치료가 되고 그 치료 몇 번 받았더니 수술한 것처럼 암세포가 없어진대. 단점이 뭐겠노? 비싼. 맞아. 5천만 원이래. 한 번 쓰는데. 대박이지? 근데 이제 그게 더 발달이 되면 상용화가 되겠지. 크기도 작아질 거고 아마. 다른 암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 암이 드디어 정복되나? 그래서 미래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자 어떤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 답이 보일 거야. 그럼 이 법칙과 원리들은 뭔데?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잖아.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는 결국 뭐겠노?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해돼? 첫 문장도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앞에 근본적인 게 있다. 근본적인 거. 그래서 아무것도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들은 설명이 스스로 안 된다는 말이 따라오게 된다.
it follows that은 별뜻 아니에요. 결과로 that 뒤에 거 되다 그런 의미인 거야.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거든. that 뒤에 거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는 that 뒤에 거가 결과다 이 얘기잖아.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는 이 gives 이렇게 쓸데없는 건 안 붙여도 돼요. 그것이 주는 설명. 군더더기잖아. 이런 거 걷어내도 돼. 그래서 주어 동사 위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지금 첫째거든. 그걸 가르칠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설명들은 근본 법칙과 원리들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 중에 적어도 일부는 답 찾으면 방송 듣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고 지문 해석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골라볼까요? 5번. 이거? 요 내용을 찾아라 했지. 이해되나? 지금 봐. 아마 읽어봤으면 다른 것도 쌤이 좀 이따 해석해 주겠지만 3번하고 5번이 딱 걸렸을 거예요. 근데 3번하고 5번의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3번을 집어넣으면 이런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는 그것 자체는 설명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딱 원하던 답이지. 그러면 자, 5가 왜 안 되는가 보자. 5는 이게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 그랬잖아.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는 현상들이에요. 손주고 3학년 문법 문제에 이번에 기말고사 문법 문제에 비나미나가 복수잖아. 현상들 복수거든. 이걸 갖다가 is로 받아가지고 틀리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비나미나 현상 비나미난 있는데 그 난으로 끝나는 게 단수예요. 이거는 복수. 자, 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가 말이 되는지를 한번 곱씹어보자. 야들이 근본 법칙과 원리면 다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어렵다가 이상하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체는 설명이 안 되는 기본 법칙과 원리들이 있다. 그게 이 글의 주제야. 그 다음 1번 해석은 거버는 다스리다거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스린다. 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객관적인 관찰에 기반한다. 그 다음 다른 이론들과 비교가 될 것이다. 다 관계없는 거 보이지? 자, 그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해석도 자, 처음에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봐. for 다음에 명사가 오면 걔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for잖아. 뭐뭐를 위해서. 근데 뒤에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이런 거 왔네? 명사가 없네? for가 접속사 되는 거 알지? 왜냐하면 있는 거예요. 알아둔다. 왜냐하면 동사부터 먼저 파악해 두는 게 유리해. 왜냐하면 마음이 안 급해지거든. We need to invoke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nvoke는 뭔가를 불러내다, 불러일으키다거든. 그럼 나머지 군더더기를 붙일 때 훨씬 여유가 있잖아. 이거 굳이 다 안 해도 되지만, 자,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밖에 다른 거를 불러와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설명하려면 뭔가를 불러와야 된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이 설명할 것인가?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recall that 뒤에 거를 기억해봐라. 뉴턴이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해봐라. 자, 뒤에서 앞으로 간대. 뉴턴은 ing는 있잖아. 꾸며줄 명사가 있으면 하고 있는이고 없으면 면서라고 해석하거든요. 면서. 자, 중력의 법칙. 뉴턴 만유인력이잖아. 그래서 그의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현상들의 다양한 범위를 설명했다라는 사실을 회상해봐라.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무엇이 설명하나? 계속 같은 맥락이지? 그 다음 체크 뭐부터? 읽는 것부터 연습해. If asks why, 만약 이유를 묻는다면 What should we tell?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해됐나? 자, 그 이유 속에 뭐가 있냐면 exert가 또 동사거든. exert는 쓰다 발휘하다예요. 이 body는 물체하자. 만약 누군가가 모든 물체가 서로에게 중력의 끌어당김, 우리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중력의 끌어당김. 끌어당길 인자 써서 인력하재. 사람 인자가 아니고 끌 인자 써가지고 인력이잖아. 자, 모든 물체가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중력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중력이다 이래야 되는데 중력에 대한 뉴턴도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뉴턴 시대 과학에서 왜 그런가 하면 뉴턴 시대 과학에서 그 중력의 법칙은 근본적 원리였으니까. 근본적 원리 자체는 설명이 안 된다. 이해되죠? 자, 그것은 근본적인 법칙은 explained other things. 다른 것들은 설명을 했지만 요거 답이잖아. 똑같잖아. 답이랑 똑같죠? 자, 그것 자체는 could not be explained. 설명이 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또 하나 표현 방법 외운다. 그 뭐를 할 때 도덕이고 원칙이거든. 도덕, 원칙. 그 원칙은 일반화가 된다가 무슨 말일까? 그 원칙은 일반화된다. 영어 단어에서 일반화, general. 그 다음 보통의 흔한, common. 이거는 있잖아. 누구나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원칙은 일반화된다. 그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해석하는 방법 알겠지? 그 원칙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미래과학이 아무리 어쩌고 이건 해석 몇 번 반복했으니까 쓸 수 있겠지? 자, 해석 씁시다. 용 75번. 자, despite는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지?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고 콤마 찍고 다시 between 하는 거는 얘는 우리를 바보로 보나 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잖아. 그럼 콤마 찍고 한 번 더 있는 거는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는 what has happened고 the future, 미래는 what is to come 이건 거야. 그럼 그게 여기까지고 진짜 동사는 can be suggested that. 역시 이건 가주진주. that 뒤에 거가 제한될 수 있다. 자, that 뒤에 거는 has been influenced by. 볼까? 자,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 즉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다가올 것,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해가지고 예정도 있거든.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올 것, 일어날 것 사이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완전히 이해했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that 뒤에 거
이제 말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건 약간 철학적. Our sense of the past가 포인트야.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자, 이 말 잘 이해하자. 이게 근데 말이 돼?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능동으로 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능동이잖아.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근데 조금 더 생각해서 말 되게 만들어봐.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 그 과거를 조선시대라고 해보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 2030년이라고 해보자. 2030년에 조선을 보는 관점이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지. 이제 이해돼요? 우리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는 관점은 쌤 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 이럴 때 관점하고 20, 30년 전 관점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 그니까 과거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알겠나? 무슨 말인가? 과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요 말 완전히 이해하고 빈칸으로 들어갈 거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미래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시점에 따라 과거가 인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그래서 rather than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rather than 하기보다는 진짜 주어 동사는 it can be seen in reverse잖아. 거꾸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럼 rather than의 반대가 빈칸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논리 이해돼? 이게 영어가 아니고 빈칸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다른 모든 학문, 논리적인 학문이 같이 접목이 돼요.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어. rather than see. 자, 요거 이해 잘하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형성하는, 항상 미래를 형성하는 과거의 손. 이때 과거의 손은 의미가 뭘까? 과거의 힘이지. 의미가. 해석할 때는 과거의 손 이래도 돼요. 이해를 하면 돼. 으로 보기보다는, 자, 요 말 뜻 뭔데?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잖아. 그럼 얘는 여기 말은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지.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반대예요. 그죠? 반대잖아. 아까는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쳤잖아.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거꾸로 보여질 수 있을 거다. 거꾸로면 뭐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주체가 뭐냐 하면 past거든. past. 미래가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는 being 수동 PP 들어가겠지. 여기 영향을 받는다 해야 되지.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중간에 끄은 필요 없어요. 자, with 목적어 능동 ing 수동 PP 이거잖아. 과거가 영향을 받는 채로,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채로지.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감각에 있어서 괜히 걸리적거리잖아. 쓸 땐 이거 빼도 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채로 찾아봅시다. 일 번 나오지? 이거 할 때 있잖아. 그 학교 내신 풀 때 한번 생각해봐. 이제 점점 너들 선택지가 길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분명히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미래에 의해서 형성된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entitled to는 자격 있다야. 2번에서 어느 단어 때문에 틀렸을까? 맞지?
remain untouched는 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말이 안 되잖아. 3번도 이게 틀렸잖아. disconnected. 단절. connect는 연결, disconnect는 단절. X. 관계 없는 거 아니지. forgotten? 아니잖아. 잊혀지는 것도 아니잖아. 자, 5번은 그나마 말이 되는데 역사적인 팩트로서 문서로 증명하다가 다큐먼트거든. 그러면 증명된다잖아. 베이스 온인데 이게 틀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기반으로 증명된다 이거잖아.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지향성. 우리 왜 추구미 이런 말 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방향성. 지향하는 거 지향성.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미래에 대한 관점이 신기한 게 빈칸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첫 문장이 결국은 다 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여기서 과감해져야 돼. 첫 문장 그거였잖아, 그죠?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 자, revolutionary는 혁신도 되고 혁신가도 되는데 여기 보면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과거를 들여다봤다. 과거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혁명가들이다. 혁명가들은 as is는 인 것처럼이야. as is illustrated. 이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저 이제 틀자 쓰니까 해볼까? 혁신가들은 얘부터 갈 거지. 자, 이거 국수주의라 그래요. 자기 나라가 최고다. 국수주의. 커뮤니즘은 공산주의.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국수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의 얘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앰플리는 충분히 넉넉히 증명되는 것처럼 혁신가들은 그들의 미래 목적 대의다. 대의 명분할 때 그들의 미래 대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들여다봤다. 맞지? 대통령만 해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대의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럴 때 과거의 예시를 들잖아요. 과거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 미래는 항상 have been seen as 뭐뭐라고 여겨진다. 근데 그 as가 여기 as가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as고 or as고 이렇게 크게 보면 좀 나을걸. 이 세 가지라고 여겨진다. 미래는 자주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다양하게는 넣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니까 빼자. 자, 미래는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말이 어려워요.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미래 관점에서 과거 시간을 다시 되돌리는 거지. 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 그것의 복제, 모사. 과거에서부터 잘 확립되어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미래다. 복제, 모사. 또는 자, 오래전에 사라진, long gone이다.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시대요. 영웅시대에 의해서 bequeathed, 이거는 후손에게 물려준다거든. 그래서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시대에 의해서 물려진 모형 같은 것, 그것이라고 자주 여겨진다. 영웅시대가 우리에게 남겼던 것을 모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미래다. 의미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이나 explaining. 그런데 그것은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since 완료 아니면 때문에 그랬지. 길어요. since has 가지고 있고 그 다음 is
너무 기니까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끊어줘 봅시다.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 기록이라고 할까? 역사를 쓰는 것, 역사 기록이제. 역사 기록은 자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의 결과를 understanding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까운데 2000년대를 기록한다라고 하자 우리가. 그럼 우리 2026년이잖아. 지금 26년에 2000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시대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20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말인 거예요. 역사를 쓴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뒤에 쓰잖아. 뒤에 쓰니까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걸 기반으로 한다. 26년에 본 2000년인 거야. 근데 왜냐하면 그 역사학자들은요 하인드사이트의 이점을 가져요. 이를 이해하고 미래 사실을 갖다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 왜? 하인드사이트가 뭐냐면 통찰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때늦은 지혜.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게 때늦은 지혜가 맞거든요. 이게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하고 달라. 뭐냐면 결과를 다 알고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맞잖아. 동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긴 뭐 엔비디아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게 망해가면서도 지금 완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 그런 거 보면 대단하지. 근데 하인드사이트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하인드사이트거든. 그러니까 통찰력이긴 한데 뒤에 있는 통찰력이야. 결과를 다 알고 말하는 통찰력. 그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어젯밤에 있었는데 월요일날 내가 그 결과를 다 알잖아. 경기 결과를 알잖아. 알기 때문에 아 감독이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 선수를 빼고 이 선수를 넣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하인드사이트예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알겠지? 역사학자는 자 때늦은 통찰력, 뒤에 하는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는 nothing more than은 단지야 only.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되는 지금 우리의 과거가 되는 미래의 축적일 뿐이다. 과거 기록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과거가 돼가고 있잖아. 그런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일 뿐이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기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는. 그래서 과거가 항상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보여질 수 있다. 뭐 한 채로? 이건 안 해도 되고요. 과거가 항상 미래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해됐지? 자, 씁니다.